굶는다고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드시는 것이 살 빠지는 비결입니다. 여름철도 다가오고 이제 더 이상 뭐 가릴 수도 없고 이게 점점 늘어나는 뱃살과 팔뚝살과 등살과 이런 것들 고민이신 분들 있으시죠? 자, 비만이란 무엇일까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비만일까요? 사실은 그 비만 지수를 나타내는 BMI 지수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비만이라는 것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이 비만이 아니라 체지방이라든지 내장지방, 이렇게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이 너무 많게 늘어나는 것, 이것을 비만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만 근육량이 많은 분들은 사실은 이제 비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엊그제 어떤 환자분이 오셨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안 뚱뚱한데 본인 스스로가 비만이라고 막 고민이래요. 한 10kg가 쪘대요. 그래서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러고서 검사를 했어요. 비만도 검사를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장 지방이 15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골격근 양은 너무 적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분처럼 그분은 본인이 정말 정확하게 진단한 거죠. 근육량은 얼마 없고 그 몸의 대부분이 지방 덩어리인 거예요. 그건 비만이 맞죠. 그래서 비만이라는 것은 지방량이 정상 그 이상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 이것을 비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이어트를 할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은 그냥 무작정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20대에는 통해요. 그리고 간혹 가다 30대 초반에도 통해요. 그러니까 그냥 물만 마시고 안 먹는다. 또는 원푸드 다이어트라고 해서 뭐 노니 주스만 먹거나 아니면 레몬 주스만 먹거나 아니면 포도만 먹거나 사과만 먹거나 이렇게 한 가지 음식만 먹으면서, 또는 아예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마시면서 이렇게 하는 다이어트가 있는데요. 저는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에서는 대사에 필요한 그 필수 영양소들이 다 있게 마련인데요. 그 한 가지 음식을 가지고 그 필수 영양소들을 채울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한 가지 음식만 가지고 먹으면서 했을 때, 다이어트를 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은 내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들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면 칼슘이 부족하니까 뼈에 있는 칼슘을 빼다 쓴다든지, 아니면 더 분해하기 쉬운 근육을 빼서 쓴다든지, 이러면서 지방보다는 오히려 근육이 더 먼저 분해가 돼서 없어지고요. 그리고 내 몸의 영양소들이 점점 부족해지니까 이 뇌에서는 이제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우리가 먹기 시작했을 때 언제 또 이런 상태가 올지 모르니까, 이런 위급한 상태가 올지 모르니까 그 영양들을 저축해야 되겠다, 이런 기전이 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굶거나 아니면 원푸드 다이어트를 해서 빼거나 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음식을 먹으면 갑자기 오히려 체중이 늘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요요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원푸드 다이어트는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다이어트의 어떤 지속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안 먹는 방법 외에 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약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식욕 억제제라든지 아니면 주사를 맞는다든지 이런 치료법이 있는데요. 식욕 억제제를 먹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위의 기능을 비정상으로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우리의 몸은 항상 식욕을 좋게 느끼지만 그것을 내가 정상적으로 잘 챙겨 먹으면서 관리하는 것, 이게 건강한 상태인데, 식욕은 없어지고 그리고 심장은 막 두근두근 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심장을 과가동시켜서 억지로 몸을 태우는 거죠. 이렇게 하면 살은 빠질지 모르지만 그 부작용들이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그 부작용의 그 대표적인 것이 그 이후에 이제 거식증 비슷하게 소화를 못 시키고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식욕 억제제를 통한 다이어트 방법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방 다이어트에서는 그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흔하게 저렴하게 사용하는 그 처방 방법이 마왕을 활용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마왕이라는 것이 그 태음인들에게는 굉장히 잘 맞는 약물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이 마왕을 썼을 때 드라마틱하게 살도 잘 빠지고 그리고 다른 건강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왕을
태음인이 아닌 소음인이라든지 소양인이라든지 이렇게 잘못 썼을 때는 굉장히 그 식욕 억제제를 잘못 썼을 때처럼 그런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체질에 맞는지 그걸 살펴본 연후에 사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마왕을 제외하고 나머지 한방 치료법으로서는 뭐 단삼이라든지 홍화라든지 이런 어혈을 풀어주는 약물들, 그리고 바나 천남성 이렇게 담음을 없애주는, 그러니까 담음 이물질을 없애주는 그런 약물, 그리고 기운을 높여서 우리 몸의 순환이 잘 되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기운을 높이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고 어혈을 부수어주고 노폐물을 없애주고 이런 치료법으로서 그 한약을 통한 그 다이어트법이 있는데요. 그 다이어트법 외에도 그것을 조금 더 이제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이제 해독요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해독요법은 그 한약재를 그냥 탕약으로만 달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약재와 채소류라든지 해조류라든지 이런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것까지 같이 발효를 시켜서 그것을 이제 뭐 밥 대신에 아니면 약 대신에 이렇게 먹게 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한방 다이어트 방법이 있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이어트라는 것은 굶으면서 한다? No. 그다음에 식욕 억제를 통해서 한다? No.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몸을 최대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잘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잘이라는 것이 많이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먹는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비만의 가장 큰 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1번 탄수화물, 2번 지방, 3번 단백질. 제가 질문을 드릴 때는 항상 1번의 답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실은 1번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지방, 그 비만에 있어서는 탄수화물과 지방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적이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은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빵이라든지 고구마, 감자, 그러니까 밥 대신에 고구마를 먹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고구마도 3개, 4개 먹으면 밥 먹는 거 이상으로 살이 찌는 거예요. 사과도 3개, 4개 이상 먹으면 살이 찌는 거고 이렇게 어쨌든 탄수화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그 음식들은 좀 양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탄수화물이지만 똑똑한 탄수화물, 똑똑한 당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는 것이 좋은데요. 이것을 알파글루칸 또는 베타글루칸 이런 형태의 영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먹는 건데 대표적인 것이 버섯입니다. 그래서 버섯, 양파, 당근, 가지, 호박, 그리고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채소가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배부르게 많이 먹는 거예요. 그걸 먼저 많이 먹으면서 밥은 소식하는 것. 저는 이것을 잘 먹는다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지방을 줄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탄수화물 아니 이제 단백질을 섭취하고는 싶잖아요. 그랬을 때 그 지방을 가장 적게 함유하고 있는 형태의 고기. 그래서 고기보다는 생선이 더 좋겠고요. 그리고 고기를 드실 때는 항상 구운 게 아니라 물에 빠진 고기를 먹자. 이런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잘 먹는다는 것은 채소를 듬뿍, 특히 채소류 중에서도 버섯을 듬뿍 드시면서 탄수화물 줄이고 지방이 빠진 고기를 먹는 것, 이런 방법 알려드렸습니다.